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기 프랑스에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중국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고생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또 도착하자마자 놀라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들의 한국 여행이 시작된 그날을 기억해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뒤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핀이고 프랑스의 한 의학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 여행을 가게 되어 한국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진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몇몇 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에 온 중국인 교환학생 웨이리는 한국은 특별할 게 없어요.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발전하지 않았어요. 라고 자주 말하셨어요. 그의 말에 몇몇 친구들은 불안해했어요. 저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거친 의견 너머에 한국에 더 많은 매력이 있기를 바랐어요. 또한 한국인 친구인 민수와 지훈이로부터 한국에는 현대 기술과 아름다운 명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집을 설명할 때 차분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호기심이 생기고 약간 설렜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과 작은 일기장,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가 든 짐가방을 바라보았어요. 여행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오늘 한국이 우리에게 멋진 무언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두려웠지만 이번 여행이 놀라움으로 가득할 거라 믿었어요. 저는 탑승 대기실에 앉아 여행자들의 수다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안내 방송을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의 사진에서 보았던 현대적인 건물, 분주한 거리,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잠시 눈을 감고 빛과 생기로 가득한 도시를 걷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눈을 떴을 때 웨이린이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이 특별할 게 없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곧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우리는 짐을 챙겨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제트 브리지를 걸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속삭이듯 이건 정말 모험이 될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소와 지훈이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한국이 정말 밝은 불빛과 다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궁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가 들어설 새로운 세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조용히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신나게 대답해줬어요. 그러자 금세 웃음과 희망 가득한 대화가 조용한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저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드디어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설렘과 경이로움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공항은 넓고 밝으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부드러운 불빛 아래 반짝이는 매끄러운 바닥과 자연광이 쏟아지는 큰 유리창들이 보였어요. 마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벽에 붙은 표지판들은 영어, 한국어, 심지어 프랑스어로도 써 있어서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와, 이곳은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공기도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신경 쓰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에 놀랐어요. 각 게이트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와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려고 준비된 친절한 유니폼 차림의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고 환영받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이 정말 방문객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회의적인 웨이린조차도 저희와 함께 걸으며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의 표정을 보니 속으로는 자신이 전에 했던
한국에 대한 거친 말이 완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별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견이 저희가 더 많이 둘러보며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보였어요. 한 넓은 열린 공간에서는 디지털 정보판 옆에서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정보판은 실시간으로 시간, 항공편 업데이트, 날씨 예보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공항의 모든 부분이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 같았어요. 터미널 중앙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조각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던 기억이 나요. 그 조각상은 현대적이었고 매끄러운 곡선과 눈길을 사로잡는 밝은 색감으로 저희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 멋진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작은 카메라를 꺼내 촬영했어요. 심지어 그 조각상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현지인과도 잠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덕분에 이 새로운 곳과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저와 제 반 친구들은 다음 연결편을 기다리기 위해 출발 게이트 근처에 모였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공기 중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현대적인 열차와 깨끗한 역에 대해 속삭였고 다른 친구들은 비빔밥이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며 공항 너머의 도시를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벌써 한국이 약속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밝은 색감,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여러 언어로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저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한때 의심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강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공항 안의 에너지가 차츰 차분한 다음 모험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시계를 바라보며 곧 서울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 덕분에 한국이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한 나라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다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느새 저희 그룹을 부르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 속에 짐을 챙겨 탑승 구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인천공항의 아름다운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환영을 해준 이곳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방문객들을 존중하고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라임이 분명했어요. 그날 공항을 나서서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걷는 순간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장소는 각자의 특별한 빛을 발산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한국은 저희에게 그 밝고 따뜻한 빛을 보여주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인천공항을 나오고 나서 저희 한국 모험은 정말 시작되었어요. 서울행 열차에 탑승하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플랫폼은 넓고 탁 트여 있었고 밝은 천장 조명 아래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보던 번잡하고 때로는 붐비는 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를 찾았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으로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나무와 도로, 작은 가게들까지도 신선하고 깔끔하게 보였어요. 열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주위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리니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관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 중에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기 모든 게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말하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열차는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편안했어요. 쿠션감 있는 좌석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정돈되고 평화로운 여정을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해졌어요. 잠시 거닐다가 한국인 친구 민수와 지훈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서울역을 간단하게 둘러보는 투어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기 모든 게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보세요.
라고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역을 떠나며 서울이 앞으로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어느 아침 저희가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늘 약간 시무룩해하시던 웨이린 씨가 갑자기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평소보다 눈을 찡그리며 얼굴을 두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더니 곧 조용히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웨이린 씨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잃어버린 안경을 교체하는데 보통 며칠이나 걸렸고 과정도 길고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던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졌어요. 저희는 재빨리 기숙사를 나와 학교 근처의 작은 상가로 향했어요. 한국인 친구 지훈 씨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동네 안경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가게는 밝고 깔끔했으며 크고 넓은 창문으로 여러 스타일의 안경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진열대를 보며 안경을 써보고 친절한 직원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게 안에서 한정한 미소를 지닌 친절한 직원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하셨어요. 웨이린 씨는 잃어버린 안경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새 안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어요. 직원분은 "문제 없어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대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그분은 웨이린 씨를 가게 내 현대적인 장비들이 있는 특별 구역으로 안내하셨어요. 작은 기계가 눈을 측정하고 화면에는 시력 검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처럼 첨단 기술의 과정을 가까이서 보며 감탄했어요. 직원분은 단 몇 분 만에 웨이린 씨의 간단한 시력 검사를 마쳤어요. 기계에서 부드럽게 들려오는 삐 소리가 그의 시력을 확인하는 동안 계속 울렸어요. 직원분은 모든 단계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웨이린 씨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그분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가게 안의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검사가 끝나자 직원분은 프레임 사이즈를 측정해 주시고 웨이린 씨에게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웨이린 씨의 표정이 여러 선택지를 보며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모든 과정이 이렇게 빠르고 쉽게 진행되는 것에 그분도 다소 놀라신 듯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직원분은 특별한 기계를 사용해 단 15분 만에 새 안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 15분 만에 끝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훈 씨와 프랑스에서 겪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는 기술 덕분에 일상적인 일들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새 직원분이 웨이린 씨에게 새 안경을 건네주셨어요. 그분이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놀라움에 눈이 크게 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면서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조용히 직원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전 웨이린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시무룩하고 냉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약간의 감탄이 눈에 비쳤어요. 놀라운 안경 사건은 잃어버린 물건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 사건은 한국이 자국민과 방문객을 얼마나 아끼고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여정에 대해 설렘과 기대를 품으며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변화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희 그룹은 한강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인 친구 민수와 지훈으로부터 한강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공원이 밤에 아름답고 활기차다고 하셔서 저도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거리가 밝고 불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어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어둡고 때로는 무서운 밤과는 정말 달랐어요. 도시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넓게 펼쳐진 강이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물은 수천 개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공원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조깅을 하고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 쉬며 많은 이들이 서로 웃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이 가득했어요. 조금 후 공원 입구 근처에서 작은 음식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배가 고파졌어요. 그 포장마차에서는 바삭한 튀김치킨과 따끈한 라면 한 그릇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빨리 맛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작은 캐노피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요. 분위기가 친근했고 모두가 음식을 맛보는데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시원한 밤에도 포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음식을 즐기며 주위를 둘러보니 예전에 비판적이셨던 웨이린조차도 조용히 음식을 음미하고 계셨어요. 저희 모두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지훈 씨와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기 이렇게 평화로울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지훈 씨도 불빛, 소리,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동의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전의 걱정은 잊고 단순한 기쁨,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강물과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우리 그룹의 모습을 몇 장의 사진에 담았어요. 나중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억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제 일기장에 그 장면과 제 느낌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적는 내내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늦게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바람, 사람들이 나누는 조용한 담소, 그리고 은은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밤을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이 이제는 하나씩 사라지고 한국이 주는 놀라움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행복한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서 일어났어요. 일찍 만난 저희 그룹은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카페는 소박하지만 아늑했고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민수, 지훈, 웨이린, 그리고 몇몇 반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금까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친절한 얼굴들이 저희를 놀라게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는 차분한 열차 여행과 역 벽에 걸린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생각났어요. 또 웨이린 씨가 오랜만에 처음 미소 짓게 된 놀라운 안경 사건과 한강공원에서 마치 꿈처럼 빛나는 야경도 잊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한국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았어요.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제 초기의 의구심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과 깔끔한 공공장소를 가진 나라만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민수와 지훈 씨는 한국이 현대적인 면모와 오랜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축제, 전통 음악,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말은 한국이 신나는 동시에 유구한 유산을 존중하는 나라임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니 멀리서 전통시장이 보였어요. 그 시장은 밝은 색감과 다정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활기차 보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각양각색의 노점들에서는 신선한 과일, 수공예품,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들을 생각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이곳의 다양한 것들을 더 보고 싶어요. 현지 간식도 먹어보고 오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작은 기념품도 사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행 초반에 다소 시무룩했던 웨이린 씨도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와 함께 걷고 계셨어요.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동자도 이제는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곳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곳이 가진 좋은 면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가 저물어 저녁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네온 사인이 도시를 밝히고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원에 앉아 벤치에서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시의 에너지와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마치 아름답고 완벽하게 연주되는 노래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항상 열어두기로 다짐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면모와 함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존중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리라 믿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니 우리 모두가 많이 변한 것이 느껴졌어요.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했던 여행이 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멋진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경험들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줄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추억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우정을 항상 열어둘 수 있는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앞에 놓인 놀라운 여정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국은 이미 제게 수많은 멋진 추억을 선사해 주었고 다음 날은 또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저에겐 발견과 성장,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의 여정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